수술 후 다다음 날부터는 코 풀고 싶을 때마다 더 자주 해주셔도 좋습니다. 실밥을 뽑고 나면 세안이나 화장 모두 가능한데요. 대신 세안을 하실 때 에픽 성형외과 홍진명 원장입니다. 코 수술하기 전에 코 수술 관리에 대해서 늘 설명은 드리지만 대부분 환자분들께서는 수면 마취와 함께 수술 관리 방법도 스멀스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픽 성형외과 홍진명 원장에게 코 수술을 받은 후 관리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수술 당일입니다. 일단 코에는 솜이 들어있어서 숨을 입으로 쉬어야 됩니다. 오늘이 고비입니다. 오늘만 잘 버티면 내일 솜을 빼고 나면 신세계가 펼쳐지니 오늘 하루를 잘 견뎌야 됩니다. 오늘 할 부분은 코 밑에 붙여진 거즈가 지저분해지면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콧물이 많이 나다 보면 비주 부분이 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고를 립밤처럼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연고는 면봉 끝에 파달만큼 조금만 묻힌 다음에 코에 이렇게 돌리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귀 뒤에는 수술 당일을 포함해서 이틀간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머리가 떡져서 감고 싶은 경우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는 걸 부탁하거나 집에 같이 계신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좀 엎드린 상태에서 귀에 최대한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머리를 감으시면 됩니다. 꼭 앉아서 주무실 필요는 없지만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쉬는 경우에는 상체가 좀 세워지면 다소 편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체를 세우시는 것이 편하다면 앉거나 베개를 좀 많이 대고 누우시면 됩니다. 대신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은 안 됩니다. 수술 다음날 1일차 대망의 솜 빼는 날입니다.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고 오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자지 못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솜을 뽑으러 오시는 분들은 지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솜을 우선 빼고요. 석션기로 콧물을 제가 빨아드립니다. 이후 이비인후과 내시경을 이용해서 비중격 점막에 피가 찼는지 혹은 붓기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점막이 헐거나 찢어진 부분이 없고 정상적이라면 솜을 빼고 당일 저녁부터 코 세척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 세척은 통에 식염수 분말을 1개를 타고 찬물 말고 미지근한 수돗물을 타셔서 식염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정수기물, 증류수, 수돗물 모두 관계없습니다. 식염수가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물총 쏘듯이 양쪽 콧구멍에 물총 쏘듯이 촥 쏴주시면 됩니다. 코가 뚫려 있다면 한쪽 코에서 반대쪽 코로 혹은 입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코가 막혀 있다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코 내부를 충분히 적셔주고 불려준 후에 손을 대지 말고 뱉으시면 됩니다. 코 세척이 끝나고 면봉 끝에 이런 식염수를 보통 사실 텐데요. 푹 적셔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코 내부에 실밥 있는 이 부위를 돌리듯이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쑤신다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있다면 잘못하고 계신 거고요. 스무스하게 돌려주시면 실밥에 붙은 피떡이나 코딱지가 깨끗하게 잘 닦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실밥 뽑을 때 안 아프게 뽑을 수 있습니다. 이후 수술 첫날 했던 같은 방법으로 연고를 실밥 있는 부위에 돌리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수술 후 24시간이 지나면 점막의 절개 부분은 어느 정도 아물어서 물이 닿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콧물보다는 수돗물이 더 깨끗하기도 합니다. 귀 뒤에 밴드는 붙이셔도 안 붙이셔도 무방하고요. 코 밑에 거즈는 더 이상 콧물이나 코피가 나지 않으면 더 이상 붙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후 2일차, 3일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다다음 날부터는 뒤돌아서 머리를 감으셔도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코 세척을 하시면 좋고요. 코 풀고 싶을 때마다 더 자주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후 어제 말씀드린 방법대로 코 내부를 식염수를 적신 면봉으로 실밥 부위를 한번 돌리듯이 닦아주시면 좋고요. 연고를 발라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코 수술 후 4일차까지 코가 점점 더 막혔다가 뚫리는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술 후 4일차 설명입니다. 수술 후 4일차에는 병원에 한 번 더 내원하시게 됩니다. 대부분 수술 전에는 스플린트, 부먹을 떼는 날로 기억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날이 코가 가장 막히는 날이기 때문에 코 안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합니다. 붓기가 심한 경우에는 붓기 주사를 추가로 놓아드리기도 하고요. 부먹을 뗀 후 붓기를 빨리 빼기 위해 붓기 레이저를 같이 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먹을 떼고 나면 가벼운 물세안 정도는 가능하신데 상처 부분에 회복이 늦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밥 뽑을 때까지 물세안을 미뤄야 합니다. 이제 수술 후 5일차, 6일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고 멍도 노란 멍 정도로 변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부터는 붓기가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자주 산책을 해서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주시는 게 붓기 관리에 좋습니다. 실밥 부위에 코딱지나 피딱지가 많이 붙어있을 경우에는 실밥 뽑을 때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푹 적신 면봉으로 코 내부를 하루에 2번 정도 꼭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7일차, 7일차에는 실밥을 뽑습니다.
귀의 실밥 그리고 코의 실밥을 모두 뽑고요. 코 내부의 녹는 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거해 드리지만 코 내부의 상처가 덜 남은 경우에는 일부러 남겨두기도 합니다. 실밥이 남은 경우 녹아서 빠지는 데는 한 달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실밥을 뽑고 나면 이제 세안이나 화장 모두 가능한데요. 대신 세안을 하실 때 실밥을 뽑은 이 두 가지 부위는 세게 문지르시면 상처 부위가 벌어질 수 있어서 이틀 정도는 상처 부위를 조금 조심히 닦으셔야 됩니다. 코를 씻을 때는 최대한 이 네 번째 손가락에 거품을 많이 묻혀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만 닦아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초기에 실리콘이 자주 움직여서 한 달에 걸쳐서 이제 실리콘 포켓이 만들어지는데 이 포켓이 넓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붓기가 다 빠진 후에 실리콘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코팩, 압출, 콧대 아쿠아필, 필링 시술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 3주차 정도에는 하시는 것이 좋고요. 코에 직접 하지 않는 보톡스, 필러, 리프팅 레이저, 색소 레이저, 토닝 등은 이제 실밥 뽑은 후에 바로 시행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제 수술 후 3주 이내에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복근 운동, 필라테스, 요가와 같은 코어 운동은 이제 심하게 할 경우 수술 부위에 재출혈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요. 이제 코어 운동의 경우에는 수술 후 3주 이후에 시행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다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하지만 수술 후에 궁금한데 계속 물어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정보를 TMI로 안내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밑에 댓글 혹은 카카오 채널에서 에픽 성형외과를 추가하신 후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홍재명이었습니다.